예,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투텐입니다. 오늘은 GTX BD 역세권의 도시인 부천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서 부천의 개요를 먼저 알아볼 거고요. 이제 좀 이게 꽤 오래된 자료라서 일부 수정된 자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부천시는 3핵 4지구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핵은 중상동, 춘희, 부천 소사역 이렇게 세 개의 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4지구 중심은 삼정, 원종 고강, 역곡 범박, 송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핵이랑 지구 중심을 바탕으로 세 개의 축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 길줄의 은근에 있는 문화도시 중심축이 있고요. 이거는 영상문화복합단지에서 중앙공원, 문예회관이 있는 곳이죠. 여기서 종합운동장을 연결해서 문화산업 벨트를 구축한다는 그런 축이고요. 오정 북부 권역에 있는 창조산업성장축은 영상문화단지에서 테크노파크, 물류단지, 오정신단, 고강복합단지 등 오정지역 일원의 지역산업 성장을 위한 신산업지대를 형성한다는 축입니다. 남부 중심축이라고도 불리는 활력재생축은 특화거리 조성을 해서 원도심 지역의 활력 증진과 도시재 재생을 촉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하는 축이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축에서 이제 축의 그런 핵심 지역들이 되는 이런 지역 거점 사업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가장 많이 등장했던 영상문화복합단지가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티 산업을 좀 개발을 해서 도심 관광 거점을 육성한다는 산업인데 시티는 컬처 테크놀로지로 문화와 기술이 접목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상동 권역 이쪽에 시티 산업이 좀 발달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은 환승 역세권 기반으로 R&D랑 지식산업의 중심지를 이제 복합생활단지를 통해서 이제 조성을 한다는 겁니다. 종합운동장 부천 종합운동장역은 현재는 지금 7호선이 지나고 있고요. 그 GTX B노선이랑 D노선에 같이 이제 조성이 돼서 추후에는 GTX 더블 역세권 지역이 될 거의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더 좋아지겠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산업지대 조성, 군부대 이전, 이걸 보시면은 공업지대 대체용지 확보를 통해서 신산업지대를 조성을 하고 오정 군부대 이전을 추진을 해서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사 복합 역사 개발, 공업 지역 이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복합 역사 개발을 통해서 도시 재생을 선도를 하고 공업 주거 지역, 혼재 지역이죠. 이런 지역을 재정비를 해서 정주화권을 좀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역세권 중심의 토지 이용 강화, 역세권을 좀 차등 관리를 한다는 건데, 부천에는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래를 볼까요? 부천에는 이미 이제 1호선, 7호선, 서해선이 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역세권별로 좀 입지 및 기반 시설에 좀 차등을 두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고, 역세권 중심으로 생활 편익 기능을 좀 확충해서 도보 생활권이 가능하게 개발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내용이 역세권 개발 중에서는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되겠죠. GTX B, D 그리고 7호선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되니까 거의 부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거의 따라올 수 없는 역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나아가 부천시에는 전철 외에도 세개 핵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연결될 수 있는 교통망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이제 부천 IC가 있고, 서울 월각순환고속도로는 중동 IC, 송내 IC가 있고, 나아가서 이제 부천 시외버스 터미널을 통해서 지방까지도 좀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교통망이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부천의 생활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부천의 생활권은 중상동 권역, 춘희 원종 권역, 그리고 부천 소사 권역 이렇게 세 가지로 권역이 나뉩니다. 권역별 인구는 2030년까지 35만, 30만, 37만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권역별 주요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중상동 권역에는 중상동 권역 중심, 송내 지구 중심이 있는데, 먼저 중상동 권역 중심을 먼저 보면 영상문화복합단지, 그리고 길줄 리모델링, 문예회관과 연결해서 CT 기반 컬처 테크놀로지죠.
문화기술 산업을 좀 확보를 한다는 것이고, 대규모 상업 업무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도심의 기능을 좀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내 지구 중심에는 수직적 융복합 개발 및 인프라 건설로 이제 주거와 지식 산업 기반을 좀 더 유도를 한다고 하네요. 녹지축은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다음으로 춘희 원종 권역이죠. 춘희 원종 권역은 춘희 권역 중심, 삼정 지구 중심, 원종 고강 지구 중심으로 나 있는데요. 춘희 권역 중심은 역세권 개발과 연계를 해서 융복합 신생활권 중심으로 좀 거점 육성한다고 하는 거고요. 삼정 지구 중심은 광역교통과 연계를 해서 첨단산업, 물류유통의 역량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노후공업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원종 고강 지구 중심은 대곡 소사 원시선 개통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 서부 지역과의 연계 주거 기능을 강화되겠죠. 지금도 베드타운 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베드타운 역할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지축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부천 소사 권역입니다. 부천 소사 권역에는 부천 소사 권역 중심, 역곡 범박 지구 중심으로 나뉘는데요. 부천 소사 권역 중심은 새로운 광역철도 개통을 기반으로 해서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 연계 거점, 그리고 신고용 중심지로 육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리모델링, 특화거리 조성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역곡 범박 지구 중심은 서울 서남권역과 주거 연계성을 도모를 하고 역곡역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배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베드타운 역할을 좀 잘 해주겠다는 거겠죠. 범박지구랑 옥길 보금자리지구 요는 싱크택지 개발을 통해서 친환경 정주 환경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녹지축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녹지축들 이런 거는 한번 보시고요. 부천 도시기본 구상안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는 좀 빠졌지만 부천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 몇 개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 신도시인데요.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대 2029년까지 2만 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신도시 사업입니다. 이제 서울과 인접을 해어 있고 계양, 김포, 마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이고요. 정밀 의료기기,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산업과 편리한 교통 이런 걸 통해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중심 도시로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한번 살펴봐야겠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항공 촬영, 부천 대장 신도시에 현재 지금 터를 항공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는밭인데 이 지구가 이제 대규모 아파트랑 다양한 산업시설 이런 게 들어온다는 건데, 이거는 현재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한번 추이를 해서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통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게 대곡 소사 원시, GTX, 화곡에서 송내 시흥간 건설, 경인고속도로랑 경인상철도 지하 등등의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있는데, 하나씩 좀 보면은 먼저 GTX B 노선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마석까지 연결되는 GTX B 노선의 정차역으로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GTX D 노선의 경우에도 윤석열 당선인이 노선을 원안대로 Y자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되었든 부천의 입장에서는 정차역에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D 노선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GTX B 노선이랑 D 노선이 모두 완공이 되었을 때 부천 종합운동장역은 기존에 있었던 7호선에 더해서 GTX 더블 역세권이 되면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경기도의 미친 입지가 되는 거겠죠. 이제 보면은 이제 7호선은 원래 강남을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알짜배기 노선이고, 거기에 GTX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까지 겹겹이로 호재가 있다 보니까 부천은 거의 진짜 떡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0년 안으로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아실 자료상에는 원종 홍대선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이게 부천 대상 신도시에 있는 대장이죠. 대장 신도시까지 연결될 수 있게 대장 홍대선으로 바뀌었죠. 그게 2호선이. 그래서 홍대에서 부천에 있는 대장까지 갈 수 있는 연장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런 대장 혼대선은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이제 추진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 혼대선이 추진됨에 따라서 2호선 청라까지 연장이 된다고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라에는 앞으로 뭐 청라 코스트코, 스타필드, 뭐 동구장, 로볼랜드, 뭐 테마파크, 뭐 시티타워, 정말 뭐 무수히 많은 정말 호재들이 많이 기다려 있는데, 이런 랜드마크 시설들이 하나씩 들어오게 되면은 서울에서도 인천 쪽 2호선을 타고 서울에서도 청라 한번 놀러 가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이런 사업성을 따지고 보면은 충분히 이런 수지 타산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건 한번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기다려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위에 잠깐 말씀드린 서해 대곡소사, 서해선 대곡소사 연장의 경우에도 이제 부천의 입장에서는 북부 쪽으로, 뭐 일산 쪽이 되겠죠. 그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노선이 또 확보가 되는 거다 보니까 좋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소사역까지 연장이 되어 있죠. 그걸 이제 좀 더 위쪽으로 김포공항이랑 뭐 능곡이랑 대공역까지 이렇게 연장을 한다는 건데, 뭐 부천에서 김포공항역으로 가서 뭐 공철을 타거나 아니면 뭐 9호선을 타거나 해서 뭐 서울로의 접근성이 강해질 수도 있고 공항으로의 접근성이 강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이제 옥길지구의 호재인 뭐 신구로선, 제2경인선 같은 경우에도 노선이 계속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7호선부터 해서 이제 GTX, BD, 2호선, 소사대곡선 등 계획되어 있는 노선들이 다 실현이 된다면은 부천은 경기도의 리딩 지역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부천의 아파트 순위를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이제 뭐 전체 평형 기준으로는 리첸시아 중동이 78평이 25억, 그리고 힐스테이트 중동 60평이 19.9억, 위브더 스테이트 68평이 16.2억 정도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평 기준에는 중동 센트럴 파크 프루지오가 13.5억, 힐스테이트 중동이 11억 9천 정도, 그리고 옥길 호반베르디움이 10.9억 정도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거의 리딩하는 곳이 뭐 중동, 상동 이쪽이 거의 이제 부천에서는 가장 비싼 지역으로 보이고요. 근데 현재 이게 경기도에 있는 뭐 진짜 뭐 광교나 뭐 판교나 이런 곳들보다는 확실히 좀 시세가 낮은데, 이게 향후 10년에도 과연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 부천이, 요거는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않을까. 그 이전에 제가 뭐 아까 뭐 GTX나 이런 다양한 노선들을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부천시 제가 오늘 알아봤고요. 제가 이번 주말에 부천에 놀러 갑니다. 뭐 좀 테니스도 치고 먹을 것도 먹으러 가는데, 그 전에 한번 부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영상을 켰고요. 이 내용 한번 보시고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입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